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 미래가 끔찍하다면 그래도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루도 편히 잘 수 없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32살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모든 건 작년 10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우연히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내려서 잠시 비를 피하려던 것뿐이었죠. 가게는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오자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던 중 구석에 놓인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프레임에 금박이 벗겨진 빅토리아 시대 스타일이었죠. 거울 표면은 묘하게도 완벽했습니다. 100년도 넘었을 물건인데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어둡게 더 슬프게 보였죠. 가격을 물으려는데 주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돈은 필요 없다고. 누군가 이 거울을 가져가 주길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공짜라는 말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안방 벽에 걸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처럼요. 첫 번째 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셋째 날 밤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일어났는데 거울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깨달았습니다. 빛은 거울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저는 최소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방에 서 있었습니다. 벽지가 벗겨지고 곰팡이가 핀 좁은 원룸이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낯설었습니다. 거울 속 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망쳐. 순간 거울이 깜빡이며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꿈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은 평범했고 제 모습도 정상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거라고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가니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속한 팀 전체가 해체된다고 했죠. 3개월 후면 퇴사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초라한 원룸, 늙어버린 제 모습, 그리고 절망에 가득 찬 눈빛. 집에 돌아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낮인데도 무언가 보였습니다. 거울 속 제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날부터 거울은 매일 밤 다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실직 후 구직에 실패하는 모습, 빚에 쪼들리는 모습,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 모든 게 파멸로 향하는 미래였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한 달 후 본 장면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가 옥상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었고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난간 너머로 한 발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울이 깨질 듯 진동했고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울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끔찍했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다음엔 뭘 보여줄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싶었습니다. 중독됐습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 섰고 미래를 지켜봤습니다. 현실에서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마지막 석 달을 대충 보냈고 연인과의 관계도 소홀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후 모든 게 현실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나왔고 연인은 떠났습니다. 저는 거울이 보여준 그 초라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거울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아니,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거울이 보여준 미래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식당 설거지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거울에서 봤던 그 식당이었습니다. 거울은 이제 거의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끔 희미하게 옥상 난간이 보일 뿐입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골동품 가게 앞에 서 있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거울 속 제가 나타나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도망쳐. 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거울을 천으로 덮어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천 밑에서 빛이 새어나옵니다. 거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남아있다고, 옥상 난간의 그 순간이 곧 온다고 속삭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으신가요? 제 충고를 드리자면 모르는 게 약입니다. 어떤 진실은 알지 않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서 낡은 거울을 만나신다면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그게 공짜라고 해도 말입니다. 미래는 보는 순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거울이 보여주는 건 예언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지금 시간은 밤 11시입니다. 창문 너머로 옥상문이 보입니다. 거울 속에서 봤던 그 옥상입니다. 천으로 덮인 거울에서 빛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완성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거울이 보여준 미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울이 보여준 미래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지난 석 달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옥상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